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시녀 시간입니다. 요즘 김장철인데 한창 이 집 저 집에서 김치 안 담는다고 해도 김치 담그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보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멤버 달달한 그 밝은 정보와 감칠맛 나는 이야기로 함께하는 DJ 전신자 황현태 김영자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요즘 그 뉴스나 어디 이렇게 보면은 성수동이 뜨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수동을 아시는지요?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성수동 수제화의 품질 경쟁력을 알리는 성수 수제화 신기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요즘 광진구 성수동에는 옛날 수제화 만드는 거리부터 시작해서 값싼 옷가게며 먹거리촌으로 거듭나고 상권으로 성수동이 뜨고 있다는데요. 두 분은 가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옛날 뚝섬 근처 동네 아는 대로 우리 얘기해 볼까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성수동 그 전철 타면서 성수역 그거만 듣고요. 옛날에 그 뚝섬이면은 그 소풍 갔던 생각 그 생각만 나는데 거기가 굉장히 개발이 됐다고 네, 요새 아주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 그러면 왕십리 생각이 나요. 저는. 그 왕십리 근처니까. 네, 그러니까 왕십리는 옛날에 왜 그 방송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파리가 그 앞에 말은 생략하고 파리가 많은 동네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빈곤집으로 유명했던 그 뚝섬 동네 성수동. 요즘 왕십리 예. 굉장하잖아요. 네. 저번에는 땅값 저도 가봤었어요. 오르고 뭐. 서울시에서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좀 빨리 개발이 안 된다 하는 지역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많이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하더라고 왕십리가. 그랬는데 그 전에 가보니까 그 고가도로 밑에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신발 공장이었어. 솔직히 신발 공장이 이제 그 좀 그 수제화 마치는데 네. 그런 신발 공장이 줄비하게 있고 정말 공장 그렇게 뭐 호화스러운 그런 집은 아니고 좀 빈곤한 집 그렇겠죠. 그런 공장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떴더라고. 근데 지난달에 한번 가보니까요. 그 옷가게 또 먹거리 아주 뭐 이런 거를 굉장하죠, 일로 해서 거기. 많이 그 발전을 시켜놨더라고요. 네. 황 선생님은 좀 가보셨는지요?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었지만 네. 그 기억이 썩 그렇게 좋은 기억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빈곤층이었어요. 컴컴하고 뭐. 그거는 잘 네. 모르겠고요. 네. 그 성수의 수가 그 물수자일 거예요. 네, 틀림없이. 네. 그래서 거기가 이게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거 내가 생각이 나요. 뭐 네. 여름 한철에 장마철에 이때 비만 네. 오면 그런 것도 침수되는 있었죠. 지역이었는데 질퍽질퍽하고. 그래서 거기 뚝섬에 펌프장을 아마 새로 건설을 했을 거예요. 하도 그 침수가 돼서 네. 펌프로 물을 퍼내니라고 아유, 잘 알고 계시네. 네. 잘하시네요. 아마 그 설치를 해서 비가 와서 물이 고이기 전에 물을 다 뽑아내는 걸로 한국적으로 뽑아내는 걸로 그런 것도 예, 있었죠. 그런 이유로는 뭐 이제 침수 지역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또 뭐 수제화 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제화는 사실 염천교 쪽에 있었던 거로만 알았거든요. 예, 거기도 있었고 이제 그 성수동 쪽은 최근에 생겼나요, 그럼? 아니요, 그전 그 성수동에도 이게 생긴 지가 아주 수십 년 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염천교도 됐어? 있었고 염천교는 또 염천교대로에 또 이제 거기 역사가 있었고 이 성수동 하면 하여튼 신발 공장이 유명했었던 데가 저 어렸을 때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그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지대가 낮아가지고 물도 침수가 잘 되고 뭐냐 하여튼 좀 안 좋았던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아주 언제부턴가 이렇게 개발을 많이 잘 해놔가지고 그렇게 요즘은 떴더라고요. 뭐. 그랬군요. 그래도 개발을 황 많이 선생님은 거기에 또 침수 지역도 아시고 그러게. 또 전 선생님은 또 거기가 또 그 소풍 같던 저는 소풍 같은 기억하고 네, 그런 것도 있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네. 그럼 이제 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마그렛이 부릅니다. 슬로리. 그건 좀 Tell me you love me again. 그러니까 여기 와서 수정하고 편집하고 다 하는 Slowly, because you're talking too fast. Baby, it's too fast. Come on, squeeze me again, but this time slowly, 'cause I like your grasp. But
time. Come on and kiss me again, but this time slowly, not so fast. Make it last. You said that our love will grow together, 'cause you're mine, oh mine. But darling, our love won't grow 1 inch if you don't take your time. Come on and kiss me again, but this time slowly, not so fast. Make it last. You're talking too fast. Honey, make it last. Oh, not so fast. 네, 이 즈음에는 이 슬로리 안마가렛이나 뭐 저기 톰 존슨이나 뭐 저 그 엘비스 프레슬리나 이런 노래가 한참 6, 70년대에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두 선생님은 뭐 어떤 노래가 누구 노래가 제일 좋았었는지. 글쎄 난 그전 때는 그 명동 쪽에 가면 고전음악실이라고 있었어요. 예. 돌체 음악 돌체 감상실도 음악 감상실도 있었고. 있고. 그때 또 한창 제가 참 집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땐 미친 거 몰랐네. 지금 남편이시잖아요. 그렇죠. 연- 그럼요. 결혼 결혼 역사를 만들려고 갔는데 아니래도 왜? 그렇다고 그래야지 방송인데. 근데 진실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난 미친 거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언니나 엄마가 제가 미쳤다 매일같이 이렇게 나가냐. 그때 생각하니까 그거 굉장히 장마철이온 것 같아. 그 바바리를 참 이쁜 걸 사줬는데 그게 다 망가질 정도로 매일같이 만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는. 그 만나서 어디로 주로 데이트 장소가 주로 어디였어요? 이제 우산을 쓰면서 고궁을 다닌 것 같아요. 창경궁도 다녔고 길거리로 그냥 헤맨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근데 극장 가고 뭐 우리는 음악 주로 감상. 음악 감상실 네. 이 여자 이 저기 안마가렛 노래도 네. 이 아유. 슬로리 이것도 그 음악 감상실에서 그럼요. 들으면 목소리가 아주 진짜 정이 없어도 똑똑 들리잖아. 데이트하는 그 그렇죠. 관계가 너무 짙어지는 거야. 그냥 고전 음악실에서 무슨 고전적인 걸 뭐 한다고 다 감상한다고 말이야. 이러고 앉아 있고. 그때 명동에는 돌체 음악 감상실 또 뭐 많이 있었잖아요. 황 선생님은 그런 때 나오셨어요? 연배. 저는 두 분하고 너무 또 달라요? 연유가 안 될 정도로 또 젊어서. 맞아. 연배가 안 돼가지고. 아, 제가 그래요? 다닐 때는 거기 시청합하고 낙원동 쪽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꽃잎이라는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쉘브루라가 있었어요. 쉘브루. 셀브루 음악 그래서 감상실이 거기를 있었어. 가면은 그때 당시 4월과 5월 그다음에 어니언스. 예. 아니언스. 그다음에 이제 이수미는 이제 그 뭐야 그 뭐 싱글로 이제 부르고 그 4월과 5월은 듀엣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니언스. 이수미 그때 또 막 여고 시절 또 뜨는 노래들 맞아. 거기 가서 이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카페가 아니고 그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음악 감상실 가면 오란시라고 있었죠. 그 오란시 한 잔이 500원이었어. 그 500원을 주면 오란시 한 잔을 주면 그걸 마시면서 이제 끝까지 노래를 듣는 거예요. 이러자면 입장료가 500원인 거지. 그렇지. 아 그때는 좀 쌌었네. 우리 때는 보통. 그때 당시에 500원이면 작은 비쌌지. 돈이 아니었어요. 그 작은 돈이 싼게 아니었지.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거 한번 들어가면은 2,000원, 3,000원씩 냈는데. 글쎄 난 이거 얼마나 이제 기억은 안 것 나는데 같은데. 아마 그때는 그때 한참 뜰 가치가- 때라 제가 돈을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줬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옛날에 아유. 음악 감상실 다녔던 그걸 한번 또 회상해 봤습니다. 아유. 이어갑시다. 예. 이번 캠페인은 지역 산업 활성화한 스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한류 스타들이 릴레이로 성수동의 수제화 명장을 찾아
자신에게 꼭 맞는 신발을 의뢰하고 제작해 주면서 참여했다는데요. 경복궁 박물관에도 이런저런 전시도 있지만 수제화를 만드는 과정이나 완성된 신발을 진열해 놓고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타의 이름을 딴 수제화는 총 3켤레가 제작된답니다. 이 중 한 켤레는 스타가 소장을 하고 한 켤레는 오는 12월 성수 수제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기부 옥션 행사를 통해 판매되는데요. 판매 대금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수 수제화 제작 비용으로 전액 기부된다고 하네요. 네, 나머지 한 좋은 켤레는 일이네. 성수 수제화 희망 플랫폼 홍보관에 전시된다는데요. 두 분은 신발을 주로 어디서 사서 신으시는지요? 옛날에는 다 기성화 파는 네. 가게가 많았었는데 어디서 주로 신발을 사 신었었어요? 저는 그냥 그 나이가 드니까 그런지 뭐 나이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자꾸 또 얘기를 하네. 그 저기 발도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체중이 느니까 그런지. 그렇지. 그 옛날에 끼던 반지도 잘 안 들어가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저는 이제 그 발하고 손이 좀 이 몸에 비해서는 작았어요. 그래서 맨 235 신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하면 팔이 좀 손이 약해서 막 아이 꺾이고 그래서 이제 만지는 걸 싫어했는데 점점 커지다가 지금은 좀 이제 좀 한 치수 늘려서 신으라고 하더라고요. 발이. 그랬구나. 그래서 45 신다가 어떤 신발은 또 적은 사이즈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50까지 신어요. 근데 50은 좀 넘어가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245. 기성화를 조금 크게. 사신을 때는 네, 기성화를 사시나요. 사신을 때는 네. 그 신어보고 사잖아. 그렇죠, 자고가. 신어보고. 근데도 신어보고 사도 왜 몇 번 신으면 발이 안 아픈 때가 맞아요. 있어요. 아파요. 그리고 새 신은 또 안 아프고 네. 또 맨발로 신었다간 다 난리가 나고 그래서 주로 기성화를 맞춰 신는 사람도 있나 요새? 글쎄. 근데 황 맞추시나요? 선생님은 신발을 예. 어디서? 저는요, 뭐 제가 가죽 구두를 처음 신은 게 고등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당연한 거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운동화를 신고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구두를 이제 하나 맞춰 동네 구두방에서 구두를 하나 맞춰 신더라. 학생화. 네. 옛날에 이제 학생화라고 학생화. 있었잖아요. 네네. 목이 약간 이렇게 긴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가죽으로 된 가죽 구두를 한번 이제 맞춤 구두로 해서 신어봤고 그 후에는 이제 계속 이제 기성화 그렇죠. 뭐 금강이니 뭐 에스콰이어니 예, 예. 그다음에 또 엘칸토니 뭐 예, 많이 예. 있지 80년대는 하여튼 않습니까? 금강제화가 그런 뭐 거였어. 끝내줬어 그건 좌우간. 끝내줬죠. 여기 가서 신발 사는 사람은 부자였다고. 그럼.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기성화를 주로 신고 또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래서는 주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샀어요. 그렇죠. 그 그냥 사람하고 그때 백화점에 보고. 다 신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뭐 티켓 선물이나 하나 받으면 금강 여기 이제 네. 광화문에 그 금강 그렇죠. 본점이 예, 있잖아요. 본점 있어요. 거기가 이제 다양하더라고. 거기가 본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결혼할 때 이제 집사람 그 부츠라 그러나 롱부츠 네, 이제 롱부츠. 거기 가서 이제 사주고 이제 그랬던 아, 기억이 그러셨군요. 나네요. 예. 아, 참. 근데 그렇군요. 그 기성화래도 그 수제화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수제화는 맞추는 거고. 아니 수제화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만들어 놓은 거는 거죠. 그거 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예. 맞춰서 손으로 만들어 기계로. 놓은 거를 아 그런가요? 예, 저도 이 기회에 성수동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이 족저근막염을 알아서 조금 아팠었는데 발 뒤꿈치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지금은 거의 통증이 없어졌지만 나이도 있으니 신발창이 부드럽고 두꺼워야 발이 편해서 안 그래도 성수동 가서 내 발에 맞게 편하게 맞춰서 사서 신으려고 버리고 있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나훈아가 부릅니다. 홍시 들려주세요. 확실히 그 딱딱한 신발보다 스펀지.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소리치고 돌아앉아 오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나도 보고 싶네. 애절한 노래. 갑자기 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성수동의 지역발전과 수재화 특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수재화 신기 릴레이를 통해 성수 수재화의 품질과 디자인이 널리 알려지고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전시된 수제화를 볼 수 있는 희망 플랫폼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인터넷 하는 노인의 두뇌는 건강하답니다. 날카로운 기억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인터넷 서핑을 하랍니다. 서핑은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열고 여기저기 이렇게 여러 검색하는 것이 이제 서핑이라고 한다고 하지요. 인터넷 검색이 중장년층의 기억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두 분은 인터넷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는지요? 황 선생님. 컴퓨터 하루에. 이거는 그냥 몇 시간 정도가 아니고 눈 뜨고 있을 때까지는 이거 인터넷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맞아요. 스마트폰 보는 거 자체가 인터넷을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똑같이. 봐야 인터넷이지.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래야 인터넷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뭐 전화 문자나 톡이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근데 이제 신문도 이 보고. 인터넷은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 검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뭐 게임을 한다든가 뭐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 이건 검색이 되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컴퓨터를 열어야 이게 이제 인터넷 검색이 됐는데 요즘 스마트폰에는 인터넷 검색이 다 있죠. 인터넷이 있기 아니 때문에 그러면 핸드폰을 들고 다니시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수시로 하세요? 할 수 있죠. 할 수는 급한 있죠. 건. 메일도 보고 메일도 보내고 그다음에 또 뭐죠 이거 저 톡도 하고 또 폰뱅킹도 하고. 폰뱅킹도 하고 다 카카오톡으로 돈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 핸드폰 가지고 요새는 갖고 다니는 사무실이래잖아. 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스마트폰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금 하는 질문이 맞아요. 하루 인터넷을 몇 시간이나 합니까? 예. 몇 분이나 합니까? 근데 지금은 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눈 뜨고 눈가 잘 때까지는 이거 들고 있어 다. 모든 사람이 하다못해 근데- 전철 타보세요. 예. 전부 이거 들고 있어. 맞아.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신자님은 그 인터넷을 잘 안 하니까 핸드폰에도 그런 게 있나 하고 지금 의아스러워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만 하는 게 컴퓨터만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 아니고 나는 지금 그걸 아는데요. 그 참 우리 같이 사는 우리 남편님께서 그렇게 컴퓨터에 몇 시간을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뇌가 좋으신가 봐.
글쎄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뇌가 좋다는 건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매니저 역할을 철저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요. 네. 이 기계 문명이 우리의 그 근래에 이 신세대를 살려면은 기계와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거는 많은 걸 통해서 듣는데 근데 난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계보다는 뭐 저희 뭐야 그 계산기보다는 주판이 빠르다고 하는 식으로 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계 자체가 싫어요 저는. 그래서 은연중에 나는 기계를 거부해서 난 집에 가면 스마트폰도 딱 입력이나 충전시키고 안 들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전화를 이용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아우성이지 왜 전화를 안 받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컴퓨터도 배우긴 배우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배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뒤지는 거예요 내가. 전 선생님은 문명의 기기를 그거를 부인하는 그 거. 활용을 안 하는 거를 거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걸 좀 멀리 하시네. 나는 좀 예. 멀리 해요. 예. 근데 머리에도 안 좋다고잖아요. 그 요새 그 스마트폰에 대한 그 세계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고. 뭐 전자파. 그렇긴 네, 전자파 그렇긴 때문에. 하는데 이 그 두뇌가 점점 이게 희석해지잖아요. 지금. 시대의 흐름을 따라와야지 또 어떡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수학도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두들기면 다 나오는데 그걸 왜 하나요? 그러고 무슨 문제가 나오면 검증하면 다 나오는데 선생님한테 들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우편 같은 거 백과사전 같은 게 안 팔려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이 워드 있잖아요. 워드로 쓰면 몇 년 있다 다 날아간다며. 인쇄가 없어지고 지금. 인쇄 업체가 망하면서 이 워드만 하니까 사진관 없어지죠. 뭐 이런 거면서 이게 우리가 보관해야 될 문서도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그리고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는 거야. 그리고는 밤에도 찍 하면은 받고. 그래도 이제 저장고에 다 마련해 놓으면 USB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 USB에다 다 저장해 놓으면 그게 다 그 또 남아 있는 근데 거죠. 워드로 하는 거는 날라간대요. 글쎄 그건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 좌우간 아무튼. 그래도 문명의 기기는 예. 또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배워야겠죠. 네, 이제까지 퍼즐이나 바둑 등이 뇌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많았으나 인터넷 검색의 뇌 활동 촉진 효과는 처음 발표된 것이지요. 미국 우클라 대학 연구팀은 인터넷 검색이 독서보다 효과적으로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들의 사고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인터넷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이게 또 네. 근거 자료를 내놨으니 또 이것도 해야지. 해야겠네 또. 정말 바쁘겠어요. 연구팀은 55세에서 76세 사이에 중장년층 2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동안 뇌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MRI로 촬영하였는데요. 이들 중 절반은 인터넷 검색 경험이 있었고요. 나머지 지원자들은 전혀 사용한 경험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인터넷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연구 결과가 안 나오고 인터넷 경험한 사람만 이렇게 뇌의 변화를 네네. MRI 찍었는데 네. 또 이것도 바쁘게 생겼네. 그러니까 또. 빨리 부지런히 배우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실험 참가자들의 연령, 성별, 교육 정도에는 격이 없도록 조절해서 그 결과 독서를 하는 동안에 뇌에서 독해와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후두엽의 활동이 활발했으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동안에 전두엽을 포함해 더 많은 영역이 광범위하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뇌를 많이 쓰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인터넷을 하면서 검색하면서 뇌를 많이 그렇죠. 쓰게 된다 네, 이거죠. 네, 네. 단 인터넷 검색에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이 같은 효과가 뚜렷했으며 처음 인터넷을 접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활성화 정도가 다소 낮다는
쉽게 나타나는데요. 연구팀은 책을 읽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는 뇌의 부분들을 인터넷 검색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앞으로 노년층의 뇌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니어 여러분들 부지런히 컴퓨터와 열심히 친하게 잘 지내세요. 노래 또 듣겠습니다. 현미가 부릅니다. 몽땅 내 사랑. 나는 컴퓨터를 하는 거. 길을 가다가 사장님 하고 살짝 불렀더니 열에 열 사람 모두가 돌아보대요. 사원 한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사장님은 흔한지 몰라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몽땅 사장님. 그렇지만 사장님은 외롭고 괴로워. 사랑 사랑 내 사랑 몽땅 내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몽땅 내 사랑. 길을 가다가 사장님 하고 불렀는데도 그중 한 사람 말없이 그냥 가길래 깜짝 놀랐어. 보았더니 전물 안 나요. 전무님들도 올라가면 사장이 되죠. 아래를 봐도 위를 봐도 몽땅 사장님. 그렇지만 사장님은 외롭고 괴로워. 사랑 사랑 내 사랑 몽땅 내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몽땅 내 사랑. 인터넷이 이렇게 뇌에 좋다는 걸 또 새삼스럽게 느껴서 저도 기계를 좀 가까이 하고 네. 인터넷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 조금 더 바뀌어서 우리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주로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감기가 많이 드는 것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면역력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나이 들면 면역력도 떨어져서 우리 몸의 복잡한 면역 체계는 나이 들수록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예,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조경환 교수. 노인이 되면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면서 백혈구가 병원체를 알아보는 능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다른 면역 세포에게 알리는 기능도 약해진다며 몸에서 병원체 정보를 저장해 놓은 것이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세균에 달라붙어 세균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만드는 속도도 떨어지고요. 세균을 죽이는 대식 세포 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조 교수는 노인은 예방접종을 맞아도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면서 나이 들수록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장과 뇌를 건강히 하라고 합니다.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장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몸의 면역은 장이 70%,
뇌가 3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면역 세포의 약 70%가 장에 분포하고 이는 뇌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이시영 원장도 저서에서 면역이 암을 이긴다는 저서를 통해서 장내 환경에 따라 면역력이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내 점막은 미생물이나 미생물의 부산물, 독소 등이 혈류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차움 면역증강센터 김종석 센터장은 장에 염증이 생기면 치밀하게 결합돼 있던 점막세포 간격이 느슨해지면서 그 사이로 독소 등이 들어올 수 있다며 그러면 다양한 전신 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두 분께서는 장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아니에요. 예. 제가 그 한 50대까지는 참 뭐를 먹어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60대에 들어서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조금만 이상한 걸 먹으면 그대로 다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작년에 아주 세게 장염을 한번 알아봤고 네. 올해도 한번 알았어요. 이것도 네.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한번 연중 행사로. 연중 행사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게 그 면역력이 약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예. 저는 장이 그렇게 뭐 약하다든가 그런 급한 건 좀 없었는데 차후간 전주에 굉장히 아주 큰 사고를 좀 쳤습니다. 뭐 사고라기보다 교통사고가 아니고 뭐 장사고라 그럴까요? 갑자기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 동태찌개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걸어가는데 좀 배가 사르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일단은 화장실에 들려야겠는데 화장실이 멀지도 않은데 거기 가까이 갔는데 좌우간 길에서 실례를 안 했길래 망정이지 좌우간 화장실에 들려서 좀 지저분 얘기 같아서 죄송하지만 좌우간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길에서 그렇게 되면은 참 큰일 아주 뭐 그냥 진짜 진퇴양난이야. 아주 땀이 갈 막 수도 올 수도 진땀이 없고. 나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장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했는데 그럼 황 선생님은 그 후에 장에 대한 약을 뭐 좀 드십니까? 예, 그 병원에 가면은 이제 동네 병원에 가면은 그 약을 지어주는데 확실히 이제 그 요즘 약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한 3일치나 한 5일치 정도면 한 3일 정도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요? 예. 나는 약을 안 먹었거든요. 그냥 그럼 더 좋죠. 약 안 먹고 치료가 되면. 어떻게 한꺼번에 다 어떻게 배설을 해서 그런지 그냥 너무 놀래긴 했는데 약은 안 먹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조금 이상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배설로 다 끝나서 자연 치유가 되는데 이제는 그 뭐 선생님들 앞에서 외람된 얘기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약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뭐 특정한 약명을 말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로환을 좋아해요. 정로환 옛날부터 저기 잘 들었지요. 네, 그래갖고 어디에 가면 꼭 정로환을 네. 일본 게 더 좋은지 어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사오거든요. 우리나라 거도 냄새 안 나면서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친구는 귀상용으로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4알을 먹었습니다. 예, 저는 그랬더니 평생을 다른 검진은 다 해봤는데 대장 검사를 안 했어요. 나도 대장 무서워서 안 해. 왜 검사. 무서우냐? 나는 그 속을 다 비우는 그게 더 고통스러워서 안 해. 그런데 용케도 그 대장이 그렇게 탈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언제 한번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 이제 설사로 그렇게 했는데 이 설사가 또 이게 정말 대장이 좋아야 우리 몸에 모든 장기가 좋다는 듯이 대장이 탈이 나니까 와 이거는 뭐 입맛도 없고 뭘 먹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또 집에서 상비약이 있어요. 그 저기 보스웰리아라고 무릎 치료제 천연 뭐 그 염증 치료제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이게
데려서 늘 장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탈난다 하면 그걸 마시면 또 아. 금방 괜찮아져. 좋은 좋은 약이네. 아주 나는 그거네. 나만 아는 약이야. 그렇다고 내가 선전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장 민간요법이에요? 관리를 예 민간요법이지 철저하게 민간요법. 어디가 사역을? 경동시장 가면 아. 보스웰리아라고 왜 그 보스. 방송에서 많이 그 예를 들어서 그 송진 나무 있잖아요. 그 송진에 이렇게 척척척척 송진이 애끼잖아요. 좋다는 그럼 말 인도에 들었는데. 있는 이게 인도에서 온 약인데 나 그거 약선전 할 수는 없고 검증이 되지 않은 약을. 네. 그런데 하여튼 장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그리고 잘하시네. 이게 수영 물에 가면은 물에 막 뛰어요 이제 운동 다 하고 이제 물을 이렇게 배를 온몸을 뛰고 있거든. 그러면 이게 장에서 뭐가 조금 그래도 장이 다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막 그래서 더 장이 좋아진 것 같고 하여튼 나는 좀 건강이 안 좋다는 사람들은 다 물에 가서 운동하라고 그럴 정도로 하여튼 그래요. 장은 좋은 지금까지 방법이에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진도를 방법이시네. 나가야 되겠네요. 네. 장내 유익균을 늘려야 장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장내에는 100조 개 이상의 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균들은 장에 유익한 유익균, 장에 유해한 유해균, 때에 따라 유익균도 유해균도 될 수 있는 중간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유익균인 유산균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유산균은 T 림프구와 B 림프구를 자극해서 이들의 활동력을 강화한다고 해요. 송대관의 노래 들을까요? 해 뜰 날. 얘가 이 노래 부르기가 가장 평생에 아주 한국이었었는데 지금은 막 봐봐 말을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이겨라 안 되는 일도 난 노력하며 쨍하고 그날 돌아온다 쨍하고 그날 돌아온다 뛰고 뛰는 몸이여 괴로움지마 힘겨운 나의 인생 굶어지고 산뜻하게 만든 나 돌아온단다 쨍하고 그날 돌아온단다 구라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이겨라 안 되는 일도 난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그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그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야 괴로움지마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만든 나 돌아온단다 쨍하고 그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그날 돌아온단다 예, 송대관 씨 노래 들어봤습니다. 또 변비를 오래 놔두면 대장 건강이 악화되면서 몸 전반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변비가 있다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뇌에서 발생되는 정보는 자율신경을 통해 장관 점막에 있는 신경세포에 모두 전달되면서 뇌가 불안, 초조,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를 느끼면 곧 변비나 복통, 설사로 이어지는 것이 이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의 컨디션이 나빠지고 이는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실제 스트레스가 장 점막에
투과성을 높이는 등 장 점막의 방어벽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코르티솔은 림프구나 NK 세포, 대식 세포 수를 줄인다고 알려지고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호 교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오래 겪은 사람들은 실제 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자주 걸리고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잘 못 자고 식욕이 떨어져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등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도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유익균 들이는 법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유익균이 많이 든 발효식품을 섭취하고요. 그런 음식에는 김치, 된장, 청국장이 대표적이라고 하던데요. 곡류, 채소류 등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고 장내 유익균이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유산균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단 장까지 도달하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햄이나 소시지 등의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장의 유익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변비 완화하는 법에는 끼니를 거르지 말고요. 규칙적으로 먹고 편식도 피하고 그래야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이 잘 배출되고요. 고기보다 식물성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많아 대변 덩어리가 커져 변이를 잘 느끼고 장 연동 운동도 활발해지게 되죠. 그리고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서 변이 부드럽지 못해 배출이 어렵게 되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안 벌써 방송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하는 노인들의 뇌가 건강하다. 요거 명심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초겨울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김국환이 부릅니다. 타타타 들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